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4장 단원 예상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공사용 재료의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좋습니다. 골재는 장골재, 굵은 골재 및 각 종류별로 저장하고 먼지, 흙 등의 유해물의 혼입을 방지한다. 그죠? 맞습니다. 골재는 장, 굵은 골재가 잘 분리되도록 취급한다. 장골재와 굵은 골재, 모래 자갈이 잘 섞여야지 재료 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되도록 취급한다는 틀렸죠. 물 빠짐이 좋은 장소에 저장한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골재는 장, 굵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취급하고 물 빠짐이 좋은 장소에 저장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의 혼화 재료는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고 종류별로 저장한다. 맞습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되는 골재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골재는 견고하고 밀도가 크고 내구성이 커서 풍화가 잘 되지 않아야 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만들 때 물, 시멘트와 함께 혼합하는 모래, 자갈, 부순 돌, 기타 유사한 재료를 골재라고 한다. 맞죠? 그죠? 3번 콘크리트 중에서 골재가 차지하는 용적은 절대 용적으로 50% 넘지 않는다. 아니죠. 그죠? 보통 65에서 80%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설명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골재 강도는 시멘트 페이스트 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죠? 맞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예. 콘크리트 중 골재가 차지하는 용적은 절대 용적으로 65에서 80%이고 용적 비율은 대략 70% 정도가 넘지 않고 요거 그죠? X 하겠습니다. 예, 넘지 않도록 한다가 맞습니다. 3번 문제에 넘어갑니다. 유동화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유동화재를 첨가하기 전 베이스 콘크리트죠. 그죠? 기본 배합 콘크리트인 베이스 콘크리트의 슬럼프 기준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동화 콘크리트는 슬럼프가 전부 다 210mm 이하였습니다. 제가 베이스, 유동화를 첨가하기 전에 베이스 콘크리트는 보통보다 경량 골재가 크다 그랬죠. 보통이 150, 경량이 180이었죠. 자, 지금 문제에서는, 유동화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유동화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다. 그죠? 단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답은 1번에 150mm 이하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수화 작용 및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시멘트의 분말도가 클수록 그만큼 입자가 미세할수록 수화작용이 빠르다. 그죠? 물과 반응이 빠르다. 맞는 말이죠. 단위 수량을 증가시킬수록 재료 분리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물이 너무 많아도 재료가 분리되죠. 그죠? 그래서 수량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워커빌리티를 좋아진다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단위 수량이 너무 증가되면 재료 분리도 증가되고 워커빌리티는 분리가 되니까 나빠진다. 그죠? 2번 틀렸고요. 비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화 작용을 촉진시켜서 너무 길게 비빔하면 워커빌리티 저하된다라고 했습니다. 쇠석을 사용하는 것도 워커빌리티 저하시킨다. 그죠? 옳지 않은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콘크리트 타설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제일 밑에 뭐 있죠? 기초 있죠? 그 다음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기둥부터 세우고요.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을 세워야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이 들어가면 그 위에 가로보라 그랬죠. 그죠? 예, 이렇게 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가 올라가면 그 위에 슬라브 올라간다 그랬죠. 중간에 계단은 들어가도 된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1번 순서 틀렸습니다. 콘크리트의 타설은 운반거리가 먼 곳부터 타설을 시작한다.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순으로 부어 넣어야 된다, 그죠? 맞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다짐이 잘 되도록 타설 높이는 가급적 최대한 낮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최대한 타설하는 높이는 낮아야 되고요. 높은 곳에서 쏟아부으면 재료 분리가 발생된다라고 했습니다. 진동기로 거푸집과 철근에 직접 진동을 준다 아니죠. 그죠? 거푸집과 철근에는 직접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죠. 옳은 설명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과정 중에 휴식 시간, 제가 쉬고 나니까 추워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휴식 시간으로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일체화가 저하되어 생기는 줄루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휴식 시간으로 이미 한쪽은 응결되었고 다른 곳 치기 시작하니까 사이에 줄루는 생깁니다, 그죠? 콜드 조인트다라고 했죠.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콘크리트에 발생되는 크리프의 증가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단면의 치수가 작을수록 크리프 커진다 그랬죠? 재하 시기가 빠르다. 그 말은 굳기 전에 하중을 가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균열 커진다. 맞죠? 그죠? 재령이 짧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재령이라는 건 재령 며칠 그랬죠. 타설하고 지난 기간인데요. 기간이 짧다는 건 아직 건조가 덜 되었죠. 그럴수록 크리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단위 시멘트량이 적다. 틀린 거는 1번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에서 크리프의 증가 원인, 그죠? 재령은 짧을수록, 단면 치수 작을수록, 습도 낮을수록, 온도 높을수록, 물 시멘트비가 클수록,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그죠? 크리프 증가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시멘트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재하 시기가 빠를 경우 크리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공사에서 사용되는 혼화재료 중에서 혼화재에 속하지 않는 것은, 혼화재는 우리 시멘트 중량의 5% 이하로 사용하고요. 특수한 성능을 부여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공기연행제, 방청제, 감수제 맞는데요. 팽창제 뭐였죠? 팽창제는 팽창제, 착색제, 실리카륨, 플라이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 말은 혼화제에 해당되었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배합 시 시멘트가 15포대 600kg이고요. 소요되고 물 시멘트비가 60%입니다. 물의 중량 kg을 계산하라. 그죠? 자, 물 시멘트비는 시멘트의 중량분의 물의 중량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60%는 시멘트 중량이 600kg이네요. 물의 중량 X. 곱하기 100은 위로 곱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하면 대각선으로 곱한 게 서로 똑같다, 그죠? X 곱하기 100은 결국 60 곱하기 600이 됩니다. 그러므로 X는 100분의 60 곱하기 600이다, 그죠? 100 제거하고 나면 남는 거 360이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0번 넘어가겠습니다. 포틀랜드 시멘트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조강 포틀랜드, 그 다음에 이것보다 열을 줄인 게 중농열이죠. 그것보다 더 줄이면 저열 포틀랜드. 하나 더 있죠, 그죠?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까지 4가지였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잘 나오진 않습니다. 다음 중 공기량 측정기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워싱턴 미터입니다. 콘크리트 속에 함유된 공기량 측정에 사용되는 게 워싱턴 미터. 이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콘크리트에 A재를 넣어주는 가장 큰 목적은 있습니다. 자, 재료학 넘어가면 또 상세히 배웁니다. A재는 A 공기를 콘크리트 중에 발생시켜서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고 블리딩을 작게 한다. 그죠? 그래서 A재를 넣어주는 이유 뭐 때문이다? 예, 이만큼 연행 공기가 생기기 때문에 물을 적게 넣어도 워커빌리티, 작업성이 좋게 하기 위하여 A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의 워커빌리티 증진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특수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한중 콘크리트는 추울 때 시공하는 콘크리트였습니다. 자, 동해를 받지 않도록 시멘트를 가열한다. 그죠? 틀렸죠? 그죠? 어떠한 경우라도 시멘트는 가열할 수 없다라고 했죠. 물과 골재를 가열하고 시멘트는 가열해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경량 콘크리트는 자중이 적고 단열 효과가 우수하다. 그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보통 콘크리트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맞습니다. 중량 콘크리트는 방사성 차폐용으로 사용됩니다. 예, 대형 단면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는 대형 단면이라서 수화열 때문에 균열 생깁니다. 수화열이 적은 시멘트를 사용한다. 그죠?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ALC죠. 그죠?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경량 기포 콘크리트는요, 열 전도율이 보통 콘크리트의 약 10분의 1로 단열성 우수하다. 맞죠? 그죠? 불연제인 동시에 내화 재료입니다. 경량이죠. 인력에 의한 취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절단 가공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그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볍고 열 전도율이 낮고 그런데 뭐는 높다. 흡수율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흡수율이 높다 보니까 동해에 대한 방수, 방습 처리가 필요하죠. 잘못하면 흡수해서 겨울에 동해 입을 우려 있다.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관리에서 활용되는 비파괴 검사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슈미트 해머는요, 반발 경도법이죠.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을 타격, 해머는 망치거든요. 타격을 해서 얼마만큼 반발하는가를 가지고 경도, 단단하기를 측정합니다. 방사선 투과법은 방사선을 투과하는 것이고 초음파법은 초음파를 투과시켜서 보는 거죠. 자기 분말은 자석의 가루인데요. 자,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에는 자기 분말 탐상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골재의 비중에 따른 분류로서 초경량 골재, 아주 가벼운 골재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중정석, 강모래, 퍼라이트, 부순자갈. 이 중에서 초경량 골재, 바로 퍼라이트 되겠습니다. 재료학에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퍼라이트는 진주암을 급격히 가열하여 공극을 많게 한 경량 골재입니다. 내부에 미세한 공극을 갖고 작고 가벼운 입자로 구성되어서 단열재로 많이 사용되는 초경량 골재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서머콘, 그죠? 앞에서 역시나 이것도 뭐였죠? 경량 골재였습니다. 그죠?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자갈, 모래 등의 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 물, 그리고 발포제를 배합하여 만드는 일종의 경량 콘크리트를 서머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답 3번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머콘은 콘크리트 제작할 때 골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물하고 시멘트하고 발포제만으로 해서 만든, 가볍게 만든 경량 콘크리트를 서머콘이라고 한다. 그죠? 자, 그 다음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용 골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골재는 청정, 경경, 내구성, 내화성이 있어야 합니다. 골재에 포함된 부식토, 석탄 등의 유기물은 콘크리트의 경화를 방해해서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리게 한다. 맞죠? 그죠? 실트, 점토, 옥모 등의 미리부는 골재와 시멘트의 부착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부착력을 저하시킨다라고 했죠. 골재의 강도는 콘크리트 중에 경화한 모르타르 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콘크리트 배합 설계에 있어서 구조물의 종류가 묵은 콘크리트, 철근이 없는 묵은 콘크리트인 경우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일반적인 경우는 20mm나 또는 25mm입니다. 단면이 클 때는 40mm이고요. 묵은 콘크리트는 40mm인데 부재 최소 치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앞에서 살펴봤죠. 자, 그래서 묵은 콘크리트에서 굵은 골재 최대 치수, 그죠? 40mm고 부재 최소 치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 아니 된다.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진동 다짐에 진동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진동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직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꽂아 넣어야 된다. 그죠? 맞습니다. 묽은 반죽에서 진동 다짐은 별 효과가 없다. 진동의 효과는 봉의 직경, 진동수, 진폭 등에 따라 다르며 진동수가 큰 것일수록 다짐 효과가 크다. 진동기는 신속하게 꽂아놓고 신속하게 뽑는다. 틀렸죠, 그죠? 진동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서서히 뽑아야 구멍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했습니다. 틀린 설명 4번 되겠습니다. 21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다짐 시 진동기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진동 다지기를 할 때 내부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m, 보통 10cm 정도 찔러 넣는다. 그래야지만 상하층이 일치감 있게 다져진다 그랬죠? 맞습니다.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 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할 때까지 적절하다. 그죠? 맞습니다.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맞죠? 그죠?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 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가 아니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틀린 설명 4번 되겠습니다. 22번 넘어가겠습니다. 진동기 사용 또 나왔습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콘크리트 부어넣기에서 진동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죠? 골고루 밀실하게 다져넣기 위해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콘크리트의 밀실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23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양생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콘크리트 표면의 건조에 의한 내부 콘크리트 중에 수분 증발 방지를 위해 수분 양생을 실시한다. 좋습니다. 동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5도씨 이상을 유지한다. 좋습니다.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살수를 금한다가 아니라 거푸집판이 건조되면은 내부의 습기를 또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을 때는 살수하여야 한다 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응결 중 진동 등의 외력을 방지한다. 그죠? 자, 넘어가서 24번 보겠습니다. 결함 부위로 균열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균열이 생길 만한 구조물의 부재에 미리 결함 부위를 만들어 두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를 조정한다 그랬죠? 균열을 조절하자 그랬죠, 그죠? 그래서 결함 부위로 균열을 집중하기 위하여 만들어 두는 줄눈을 조절 줄눈이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5번 넘어가겠습니다. 경량 콘크리트 범주에 들지 않는 거였습니다. 앞에서 신도 콘크리트 문제에 나왔었죠. 전혀 골재는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 모래하고 발포제만으로 배합하는 콘크리트. 맞죠? 그죠? 톱밥 콘크리트, 그 다음에 경량 기포 콘크리트 맞는데요. 다공질 콘크리트지 A 콘크리트는 경량 콘크리트 아니죠. 그죠? 자, 답은 바로 2번 돼 있습니다. 26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에 진동 다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진동기는 하층 콘크리트에 10cm 정도 삽입하여 상하층 콘크리트를 일체화시킵니다. 진동기는 가능한 연직 방향으로 찔러 넣습니다. 진동기를 뺄 때는 서서히 뽑아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합니다. 된 비빈 콘크리트의 경우 구조체의 철근에 진동을 주어서 진동 효과 좋게 한다. 틀렸죠, 그죠? 철근이나 거푸집에는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 공법 중에서 구조를 보강하는 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보강 공법은요, 구조 보강 공법이 있고 외관 보수 공법이 있었습니다. 자, 표면을 처리하는 표면 처리 공법, 충전법은 외관 보수 공법이었죠. 구조 보강 공법은 주입, 강제 보강, 단면 증대, 복합재료 보강 공법이 구조 보강 공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거, 표면 처리 공법은 외관 보수 공법에 해당되죠. 28번 넘어가겠습니다. 항중 콘크리트.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추울 때 시공하는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의 비빔 온도는 기상 조건, 시공 조건을 고려해서 정한다. 좋습니다. 재료를 가열할 때는 물이나 골재를 가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재료를 가열할 때는 물이나 골재를 가열하는데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타설 시의 콘크리트 온도는 한중 콘크리트는 5도씨 이상 20도씨 미만으로 합니다. 빙설이 온입된 골재, 동결 상태의 골재는 원칙적으로 비빔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9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공사 시에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의 표준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단 외기 온도가 25도씨 이하이다 라고 했고요.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에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허용 이어치기 시간이다, 그죠? 25도씨 초과한다는 건 온도가 높죠? 이때는 2시간 이내가 됩니다. 25도씨 이하, 온도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30분 여유 있다 그랬죠? 2.5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5도씨 이하이다니까요. 2.5시간,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30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일정 계획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요구되는 품질, 정밀도, 수준. 정밀도가 얼마만큼 정밀한지에 따라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거푸집 존치 기간, 전용 횟수. 거푸집 존치 기간이 길어진다면 일정 계획 영향 주겠죠, 그죠? 강우, 강설, 바람 등 기후 조건도 계획에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라는 건 시공을 하기 위한 상세한 도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기간과 일정 계획은 무관하죠.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31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염해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1번, 철근 피복 두께를 충분히 확보한다. 맞죠, 그죠? 자, 예. 그래서, 염소이온에 의한 피해를 줄여주는 거 좋습니다. 콘크리트 중에 염소이온을 적게 합니다.
수밀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외부에 공기나 수분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요. 콜드 조인트에 시공 이음이 없게 하는 거 좋습니다. 물 시멘트 비가 높은 콘크리트 아니죠, 그죠? 물 시멘트 비는 작게 해야 염해 방지가 되겠죠.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32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반머리가 가까운 곳부터 타설하는 게 아니고요. 먼 곳으로부터 타설합니다. 자유는 악화 높이 작게 해야, 그죠? 슈트나 투입구를 통해서 작게 밑에까지 내려가서 낙하를 시켜야 재료 분리 없다 그랬습니다. 콘크리트를 수직으로 낙하하고요. 거푸집 철근에 콘크리트를 충돌시키지 않아야 한다 했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3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콘크리트는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한다. 맞습니다.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 방향으로 이동시켜 밀실하게 치운다. 그죠? 틀렸죠? 타설한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서 횡 방향으로는 이동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 능력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좋습니다. 자, 34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시공성과 관계없는 것은 했습니다. 자, 시공성은요, 슬럼프 플로. 요거는 작업성, 워커빌리티와 관계되니까 시공성 되겠죠. 공기량 마찬가지다, 그죠? 그런데 반발 경도는 시공성이 아니라 시공이 끝나고 콘크리트가 굳어졌을 때의 경도죠. 그죠? 그걸 가지고 압축 강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성과 관계없는 거, 답은 1번의 반발 경도가 되겠습니다. 35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보통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 결과 중에서 균등한 슬럼프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상태는, 가장 균등한 건 가장 무너져 내리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해설을 보면 균등한 슬럼프고 충분한 끈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덤핑하여 내리지만 요건 좀 끈기가 있고요. 자꾸 옆으로 많이 퍼졌죠. 미끈하게 넓어지고 골재 분리가 없고요. 끈기가 없고 부분적으로 흘러내린 거예요. 덤핑으로 부슬부슬 무너지고 시멘트 풀이 흘러내린 거고 골재가 분리되어 위에만 굵은 골재 떠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균등하며 끈기 있는 게 위에 그림이 되겠다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넘어가겠습니다. 재치장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노출면이 바로 치장면이죠. 별다른 마감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였습니다.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구조물의 균열과 이로 인한 백화가 나타날 때 재시공 보수가 쉬운 게 아니라 그게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까 보수가 어렵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타설 콘크리트면 자체가 치장이 되게 마무리한 자연 그대로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재료 절약되죠. 마감이 필요 없으니까요. 구조물 자체 중량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거푸집이 견고하고 흠이 없도록 정확성을 기해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노력이 증대된다. 좋습니다. 37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이음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보나 바닥 슬래브나 지붕 슬래브 이렇게 수평 부재, 그죠? 의 수직 타설 이음부는 스팬 중앙 부분에 주근과 수평 방향으로 설치한다. 수평 부재는 어떤 방향 그랬죠? 수직 방향으로 설치한다라고 했죠. 기둥이나 벽의 수평 타설 이음부는 바닥 슬래브 보의 하단에 설치하거나 바닥 슬래브 보 기초 보의 상단에 설치한다. 좋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등 이음면은 레이턴스, 그죠? 약간 불순물이죠, 그죠? 취약한 콘크리트 등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죠?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하는 거 좋습니다. 타설한 이음부의 콘크리트는 살수 등에 의해 수분시킵니다.
하지만 타설한 이음면에 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고압 공기에 의하여 제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했고 38번 넘어가겠습니다.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 그죠? 자, 미리 채운다 그랬습니다. 서중 시공, 더울 때 시공합니다.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에지데이터 안에 모르타르 절유 시간을 짧게 한다. 지금은 서중이죠. 예,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서 빨리 굳어지기 때문에 절유하는 시간을 짧게 한다. 좋습니다. 수송관 주변의 온도를 높여준다. 아니죠. 지금 안 그래도 더운데요. 수송관 주변의 온도를 낮추어줘야겠죠. 2번 틀렸죠. 응결을 지연, 덥기 때문에 빨리 굳어지지 않도록 응결을 지연시키며 유동성 크게 하고요. 비빈 후에 즉시 주입하는 거 좋습니다. 39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에 블리딩 현상으로 물이 분리되어 올라오는 거죠. 그죠? 콘크리트 표면에 물과 함께 떠오르는 미세한 물질, 불순물이다 그랬죠. 요거를 레이턴스다라고 했습니다. 40번 넘어가겠습니다. A제죠. 물을 적게 써도 A 연행 공기 때문에 유동성을 좋게 하고 작업성, 워커빌리티 좋게 했다. 그죠? A제 사용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동결융의 저항성의 증대. A제를 사용하면은 물을 그만큼 적게 써도 되죠. 그러니까 동결융의 저항성이 증대된다. 좋습니다. 자, 워커빌리티 개선, 그죠? 물이 적어져도 A 공기에 의해서 워커빌리티 개선됩니다. 내구성, 수밀성 증대. 물을 적게 쓰기 때문에 내구성, 수밀성 좋아집니다. 하지만 초기 강도나 경화 속도가 증진되는 건 아니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1번 넘어가겠습니다.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운반 차량의 특수 보온 시설을 하여야 할 외기 온도 기준이죠. 자, 더운 거는 몇 도? 30도 기준, 그죠? 30도씨 이상이고요. 추울 때는 0도씨 이하였죠, 그죠? 자, 이렇게 외기 온도가 30도 이상 0도씨 이하 시에는 콘크리트 운반 차량의 특수 보온 시설을 해야 합니다. 42번 넘어가겠습니다. 고압 증기 양생 경량 기포 콘크리트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열 전도율은 보통 콘크리트의 10분의 1 정도로 단열성 좋았습니다. 경량이죠. 인력에 의한 취급 가능합니다. 흡수율은 어떠하다? 높다 그랬죠. 장점이 있지만 흡수율이 높은 게 단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절단 가공이 용이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촬영할 때, 재료학을 먼저 하고 시공학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공부 순서를 조금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재료학에서는 대부분이 암기죠. 근데, 시공학에서 콘크리트 부분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재료학 공부를 먼저 해두시면 시공학 부분에서는 조금 공부 수월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시공학은요,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도 또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강의 올려드린 대로 바꾸어 공부하셨다면 하신 분들은 조금 콘크리트 부분 수월하게 지나가셨을 것 같고요. 이것만으로 공부가 부족하다 하셔도 염려 크게 안 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재료학에서 더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철근 공사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